ES 장기투자. 네, 오늘 찍어볼 영상은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존 만약에 작년에 이제 대한항공을 보유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저처럼 유상 배정 통지서라는 거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 주의 금액 예상가액이 지금 19,100원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 그래서 대한항공 뭐 유상 청약하시기, 그러니까 유상 증자 내역이 아래와 같이 배정되었으니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통지서를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받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때 1월 기준으로 했을 때 30주를 가지고 있었고요, 대한항공. 그래서 30주를 갖고 있으면은 0.792 배율을 받아서 23주의 유상증자 그 청약 권한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첫 번째, 키움증권 사용자 대상이에요. 그래서 다른 증권사는 제가 잘 몰라요. 저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엄청나게 뭐 10년 이상 투자를 오랫동안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증권사 잘 모르겠고, 키움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키움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신주 인수권에 대한 내용은 저도 확실하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아마 대한항공 뭐 신주 인수권 치면은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건데, 이 신주 인수권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그 이거 플러스 대한항공 한 주 값을 했을 때보다 이게 더 비싼 경우가 많이 나왔다 하거든요. 그래서 주린이 분들은 이 신주 인수권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갖지 말고 그냥 안 사는 게, 그 이거 다 청약 끝나고 뭐 신주 다 배정되고 그 이후에 만약에 대한항공을 사고 싶다면 그때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신주 인수권이나 뭐 청약 바로 직후에 투자하는 이런 행동들은 좀 약간 저 같으면 추천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나온 것처럼 23주를 이제 주식 유상증자 그 주식을 배정받게 되었고요. 여기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건 청약 기간이에요. 이거를 항상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청약 기간이 2021년 3월 4일부터 3월 5일이거든요. 3월 4일이 목요일이고 3월 5일 금요일인데, 이때 금요일 14시까지라고 나와 있어요. 어플에 보면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청약 신청을 해야 되는 건 3월 4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월 4일 날 청약 신청을 하면은 이렇게 3월 24일 날에 이제 이 3주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3주를 그럼 어떻게 신청하냐? 그거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여기 문자를 보시면 제가 안내받은 문자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대한항공 이제 신주 인수권 증서 거래 일정이라 해서, 이 부분은 이제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다른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주 인수권 매매를 하고 뭐 구매를 하고 해서 결국은 이제 신주 인수권까지 다 정리를 한 게 2월 24일 날 마감이 된다는 거고요. 이 신주 인수권 이 거래 기간을 보시면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고, 뭐 이거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도 나온 것처럼 유상 청약 기간, 초과 청약 기간은 3월 4일부터 3월 5일이다. 그리고 3월 5일은 마감이 오후 2시 마감이니까 이거를 꼭 유의하셔서 3월 4일, 3월 첫째 주 목요일 날에 꼭 어떻게든 청약을 신청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제가 이 세 장의 사진만으로 키움증권에서 어떻게 유상증자를 청약하고 받을 수 있는지 그걸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영문문 어플에 들어가세요. 영문문 어플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 로그인을 하세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어플에서, 영문문 어플에서 이 탭 옆에 거 눌러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뜨시는 거죠. 뭐 주식 지수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는데, 여기 위에 보면 돋보기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돋보기를 터치하시고, 여기다가 청약이라고 치세요. 이렇게 저처럼 지금 제가 이렇게 캡처해 놓은 것처럼 청약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검색 결과 8건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아래 보시면은 여기 유상 청약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청약 치고 유상 청약.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시면 돼요. 3월 4일 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것들은 이제 한번 둘러는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정보를 아실 수 있을 건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키움증권에서 대한항공을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있다 이러신 분들은 3월 4일 날에 이 9시 이후에 유상 청약이를 검색하시고 유상 청약을 터치해서 들어가세요. 그럼 어떤 창이 뜨냐면 이런 창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 청약 신청이라고 돼 있는 걸 터치를 하시고 권리 상세 내역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권리 내역이 나와요. 2021년 2월 10일 이후 저 같은 경우는 30주를 그때 작년에 갖고 있었으니까 대한항공 보통주 30주를 갖고 있는 게 나와요. 그리고 이 기준일은 1월 26일인데
아마 그 뭐 주말이나 이런 거 배려했을 때 1월 22일 이전에 구매한 사람들이 아마 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30주를 가지고 있었고 이 발행 예정가가 19,100원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통지서 보여드린 것처럼 저는 30주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23주를 유상증자로 배정을 받았죠. 그러면은 23주 곱하기 아까 배당통 여기 나와 있는 발행 예정가가 19,100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변동될 수는 있는데 이게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게 1차 지금 가격이에요. 그리고 2차 가격이 중에 나오는데 2차 가격이 뭐 이거보다 만약에 낮은 가격 뭐 18,900원 이러면 이 가격에 정해지는 거고, 만약에 이 가격보다 높게 뭐 2만 원 이렇게 정해지면은 이 19,100원으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19,100원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거의 90% 이상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2차 가격에서 대한항공이 막 폭등을 해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는 그때는 이 가격이 아니라 다른 가격으로 변동이 될 수는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낮으니까 그냥 주린이 여러분들은 19,100원으로 배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19,100원 곱하기 자기가 그 배정받은 유상증자 주식 수 20, 저 같은 경우 23주잖아요. 그러면은 19,100원 저기 너무 19,100원 곱하기 23주를 곱해요. 그러면은 43만 9천원 3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저 같은 경우는 23주를 받을 수 있으니까 44만 원을 이제 이 제가 보유하고 있는 이 계좌에다가 44만 원을 넣어놔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아까 전에 전 화면에서 나온 것처럼 요거에서 이 권리 상세 내역에서 이거를 터치하세요. 여기를 터치하시면은 이제 그 다음 이렇게 화면처럼 이렇게 대한항공 보통주 해서 3월 4일이 되면 여기에 이제 다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 배정 수량이 저 같은 경우 23주가 맞겠죠? 청약 가능성도 23주일 거고, 이런 것들 뭐 초과 배정 이런 것들은 아마 신주 인수권에 관련된 내용일 건데 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런 배정 금액 뭐 청약 가능 금액 이렇게 나올 거고, 아마 여기 청약 가능 금액으로 아까 제가 적어드린 43만 9천원 300원 이 금액이 이렇게 찍힐 거예요. 청약 주수는 23주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첫 번째, 지금 제가 말한 대로 영웅문을 틀고 청약을 들어가서 검색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청약 신청해서 권리상세 내역을 클릭하시고 대한항공 클릭하면 이렇게 배정이 나오는 건데, 여기서 해야 될 거 첫 번째, 돈을 넣는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23주를 배정받았으니까 43만 9,300원 을 이 제가 가지고 있는 계좌에다가 넣어놔야 돼요. 3월 4일날. 이거 다 지금 3월 4일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권리상성 내역을 클릭하고 여기 23주 찍히게 한 다음에 청약 신청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터치해서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3월 뭐 아마 5일 뭐 그 이후에 이 43만 9천 원이 빠지게 될 거예요. 빠지게 되고 아까 나온 대로 3월 뭐 아까 24일이었나요? 그때 이제 23주가 들어온다는 거죠. 제가 한번 간단하게 찍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핵심은 3월 4일날 자기가 그 통지서 받은 거에 대한 수량 그거에 19,100원을 곱한 금액을 3월 4일날 그 계좌 증권 그 계좌 에다가 돈을 넣어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청약 신청을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대로 청약 신청에 들어와서 권리상세 내역 조회를 하고 이 청약 수수를 확인한 다음에 청약 신청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처음 해보는 거라서 저도 전문가처럼 되게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최대한 저와 비슷한 분들의 시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서 알려드려봤어요. 그래서 아마 이걸 보시고 저처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댓글로도 질문이 조금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은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증권회사 저 같은 경우 뭐 키움도 쓰고 한국투자증권도 쓰고 미래에셋제도도 쓰는데 이걸 쓰는 이유가 뭐겠어요? 수수료까지 내면서 여기로부터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마 뭐 고객센터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은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셔서 설명 받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지 않나. 그리고 두 번째, 전화해서 좀 알아보기가 번거로우시다 하면은 인터넷 검색이나 뭐 유튜브 등을 찾아보시면은 저처럼 뭐 이제 키움증권 말고도 다른 증권사들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는 영상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처럼 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대로 영문 어플을 키고 청약을 검색해서 유상 청약에 들어가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금액을 넣어 놓는다. 금액 넣기. 다음 세 번째는 청약을 신청한다. 이렇게 3단계에 거쳐서 3월 4일 날에 꼭 잊지 말고 하셔서 대한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기간에 난 아무것도 모르겠어,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러신 분들은 꼭 신주 인수권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셔서 신주 인수권을 판매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